안녕하십니까. 게임빌 양재석 팀장입니다. 저는 현재 게임빌에서 글로벌 게임을 위한 AWS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축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게임빌은 한국 내 대표적인 글로벌 퍼블리셔로서 여러 국가의 게임 서비스하고 있으며 웹매니가 선정한 2014년 퍼블리셔 랭킹에서 한국 업체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인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서비스를 AWS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피싱마스터, 크리티카, 다크 어벤져 등 1000만 다운로더가 넘어가는 모바일 게임들을 성공적으로 퍼블리싱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빌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게임을 AWS를 통해 서비스 중입니다. AWS 계정이 약 30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어카운트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저희는 AWS 제공하는 통합 빌링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각 게임 타이틀마다 별도의 계정으로 리소스를 관리하고 상위에는 페이 어카운트를 계정으로 묶어 사용하고 있어 로그인 한 번으로 각 계정의 요금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계정별로 결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전체 계정의 합산이 페이 어카운트에서 일어나게 되어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각 계정의 데이터 전송, S3와 같은 볼륨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들이 함께 적용되어 나오기 때문에 관리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AWS 계정을 관리하다 보면 권한에 대한 제어나 각 계정 비용의 최적화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할 시 가장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RI 적용 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슈2의 가금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보편적인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경우는 시간당 가금 형태이며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 AWS 사이트에서 공시되어 있는 금액에 시간을 곱해 가금되는 방식입니다. 단기간 사용 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납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예약 인스턴스의 경우는 선납금을 많이 낼수록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1년 정도를 사용할 만한 워크로드라고 한다면 초기에 일정 부분을 선납하고 약 4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AWS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3 라지 인스턴스의 온디맨드 가격은 시간당 가격으로 1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하면 $1,750이지만 만약 RI로 전환하게 되면 $1,020 정도로 약 43% 정도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납입 조건은 선납금으로 $487 정도를 일시납하고 나머지 금액 $534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약 $45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1년 사용 조건에 따른 비용 환불 및 중도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조건에 따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운영을 하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요. 이 RI라는 거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 요금 할인이 꼭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계정을 사용을 할 때
RI를 적용하면 지금껏 냈던 어떤 금액의 할인율이 30% 혹은 40% 정도 할인될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RI는 EC2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EBS라든지 IOPS, S3라든지 RDS 이런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RI를 구매할 때 몇 가지 유용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M3, C3, R3, I2, T2와 같은 인스턴스 패밀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C3의 경우에는 컴퓨터 자원이 뛰어나고 R3의 경우는 메모리가 강조된 인스턴스 패밀리입니다. 이러한 인스턴스 패밀리는 AWS가 계속 성장해 오면서 기존의 인스턴스 패밀리들을 대체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보이는 MI 인스턴스의 경우 M3로 대체되었고 C1 역시 C3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런칭된 인스턴스 패밀리는 최근에 CPU 프로세서를 많이 사용하여 성능도 좋지만 가격 역시도 기존 인스턴스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I를 고려할 때 조건이 좋은 최신 인스턴스 패밀리를 받고 있는지 구매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M3가 없었고 MI나 M2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RI에 대한 구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 M1에 대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최신의 인스턴스 패밀리는 M3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X라지에서 2X로 스케일업을 하거나 또한 그 RI의 그 기본 기능 중에 하나는 세포 분열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X라지를 구입을 하지만 X라지를 라지로 2대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M1보다는 M3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2X라지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패밀리를 바꿀 수 있는지 그 고려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스턴스 패밀리를 통일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RI 구매한 해당 계정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계정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타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정의 M3 X라지를 구매하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계정에서 M3 X라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주력으로 사용한 것이 C3, M3 인스턴스라면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인스턴스 패밀리를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스턴스 패밀리를 통일하는 이유는 같은 패밀리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특정 계정에서 M3 라지 4개, C4 2X 라지 8개, C3 2X 라지 6개가 사용 중인데 이 게임이 이제 사용 중에 해당된 계정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구매했던 RI가 다른 계정들에 자동적으로 RI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M3 X라지 2개가 어떻게 일로 넘어가느냐는 기존에 동일한 M3 X라지 2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기존에 구매했던 계정에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M3 X라지 2개가 여기 꼭 계정 2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정 4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자가 어떤 계정에 대해서 특정하게 이 RI를 이쪽 계정에다 써야 된다는 그런 설정 값을 안 해주면 이건 자동적으로 RI가 자동적으로 매칭돼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RI를 한번 사게 되면 타입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X 라지급은 2개의 2X 라지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례대로 아래로 분기해 나가면서 세포 분열하듯이 인스턴스 타입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같은 급의 인스턴스 2개가 모이면 한 개의 높은 단계의 인스턴스 한 개로도 합쳐지기도 합니다. 즉 4X 라지 2개가 모여 ADX 라지 하나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같은 인스턴스 패밀리, 즉 C3 혹은 C4 안에서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인스턴스 패밀리 내에서 타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인스턴스 패밀리를 전 링크 어카운트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4X 라지를 구매할 경우에 2X 라지 2개를 분산하기 가능하고요.
또한 2X 라지를 구매했을 경우에 X 라지로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고민이 하나 생겼었던 게 과연 적절하게 RI를 구매할 때 기준이 어떤 건가? 2X 라지를 구매를 해서 스케일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혹은 X 라지를 여러 개를 구매를 하면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을 하면서 스케일 인아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적용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의 경우 최대한 정기적으로 RI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작년 2월에 한 번만 RI를 구매했다면 향후 증가되는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온디맨드 요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RI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처럼 2개월에 한 번씩 그 RI를 구매하게 된다면 증가 변경된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최대한의 할인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경이 있을 때마다 RI의 적용 대상을 계산하여 적용해 주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지만 각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정도 RI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RI 구매 때마다 각 부서와 각 부서의 사업부서와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역시 중요합니다. 저희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각 계정의 현재 인스턴스 요금 방식 사용을 리포트로 보고를 하고 이거를 피드백을 받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스턴스의 종류와 그다음에 RI 적용 여부, 그리고 RI가 적용될 시 예상되는 금액 및 할인율을 정리하여 각 사업부서에 의견을 듣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RI를 빠르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계정을 예로 들면 계정에 대해서 서버 리스트를 나열을 하고요. 그 서버 리스트에 따른 리진을 나열을 하고 거기에다 인스턴스 타입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전과 인스턴스 타입을 나열하는 이유는 같은 리전 내에서 움직여야지만 RI 자동 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윈도우즈용은 윈도우즈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용은 리눅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X 라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2X 라지 부분이 자동적으로 2X 라지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요. 2X 라지의 리눅스라고 하면 2X 라지의 리눅스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어떤 타입에 대해서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2X 라지의 리눅스를 쓰다가 2X 라지 윈도우가 왜 안 넘어가냐라는 또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리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RI 적용 여부는 이게 RI가 1년 단위, 저희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RI 발생일과 RI 종료일을 기입을 하여 향후에 익스파이어 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갱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온디맨드로 쓰는 서버의 경우에는 온디맨드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온디맨드 기준으로 1년 정도의 사용치를 시뮬레이션하여 RI로 적용했을 때 얼마 정도 할인율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항상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 관리자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잘 적용되고 있는지, RI가 남고 있는지 않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하는 방안입니다. 그 AWS 콘솔에 보면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전체 계정에 RI가 적용되지 않는 RI 구매 건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 적용되지 않고 있는 RI가 있다면 신규 런칭하는 서비스에 해당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다른 인스턴스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보고 최대한 사용하는 전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하자면 그 새로운 인스턴스 패밀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패밀리를 통일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최대한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프로세스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이 RI를 구매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그 RI를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RI 요금 방식의 적용에 대해서 4가지 팁을 잘 활용하셔서 멀티 계정 및 비용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